오초아 선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엥? 지금 훈련장에서도 뭐 날아다니고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멕시코에 실제 많이 있고. 제목 장사. 아, 그런 거. 제목에 오초아 들어가야 된다. 이거 아닐까요? 네. 역대 한국은 월드컵 조별리그를 지금 12회 진출이니까 앞서 11회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한 번도 2차전 이긴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무 아니면 패예요. 네. 둘째, 중남미, 뭐 북중미 이렇게 다 통틀어서 아메리카 상대로 월드컵 본선에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볼리TV 서영입니다. 네, 김정용입니다. 자, 드디어 멕시코전이 코앞에 닥쳤습니다. 체코전을 우리가 워낙 또 좋은 내용 보이고 또 승리까지 했기 때문에 2차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2차전을 그렇게 또 잘하는 팀은 아니거든요. 뭐 안 좋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됩니다. 상대가 또 개최국이기도 하고 네. 지금 조 선두가 유력한 팀이어서 좀 불안 요소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첫 경기 때 좋았던 흐름을 이어간다면 뭐 또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갖고 좀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체코전 간단히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좋은 결과를 좀 얻었었는데 어떤 부분이 좀 잘 돌아간 걸까요? 저는 일단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공격진의 좀 유기적인 전개가 네. 상당히 잘 됐다 생각이 되고요. 사실 선발 포메이션과 손흥민 선수의 위치 이 두 가지만 보면 네. LAFC랑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쵸. 이거 최악인데? 이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이재성은 부안가가 아니었습니다. 호흡이 맞는다. 네, 전방에서 공이 왔다 갔다 한다. 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손흥민을 비롯한 공격진이 유기적 공격이 됐고요. 네. 물론 득점은 안 나왔지만 과정은 다 있었다. 네. 그 다음에 황인범 선수가 네. 이제 되게 경직되기 쉬운 포메이션이기 때문에 전방 3명으로만 공격하면 상대가 다 읽고 결국엔 대응을 할 수 있는데, 황인범은 틸만이 아니었습니다. 네, 황인범 선수가 이제 침투하는 움직임에서 결국엔 두 골이 만들어지는 결정적인 엑스팩터가 됐고요. 그리고 상대 스트라이커, 뭐 선발 시크, 교체 호리 누가 들어오든 김민재 선수가 네. 네가 키가 몇이든 내가 헤딩 따냈는데? 그러면서 막 호리가 키가 2m인데 호리 머리 위에서 나타나가지고 부엉 이렇게 막 헤딩 해버리고 그러면서 다 봉쇄를 해냈죠. 사실 김민희 선수가 3백에 중앙을 서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의구심들을 뭐 저도 그랬고 감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지만 막상 경기 보니까 김민재 말고 그 자리 설 수 있는 선수가 또 딱히 생각이 안 납니다. 맞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김민재 선수를 스토퍼로 뺐다. 네. 그러면은 이제 스위퍼 자리가 박진섭 선수일 가능성이 높은데 박진섭 선수가 키가 좀 작거든요. 네. 뭐 홀이랑 슈카한테 정권으로 털렸을 확률이 존재한다. 이런 걸 다 감안해 보면 김민재 선수 중앙이 이날은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험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박지성 선수가 좋은 선수고 상대할 수 있지만 그런 피지컬의 그런 파워를 가진 선수들을 좀 덜 만나봤기 때문에 경력상으로 봤을 때 주로 아시아에서 뛰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양쪽에 이한범 또 이기혁 뭐 경험 면에서 좀 일천한 선수들이잖아요. 이런 선수들을 데리고 이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 김민재 선수도 그런 책임감을 느끼면서 더 안정적인 경기를 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 뭐 네. 그냥 주워 들은 거라서 뭐 기사에 막 쓰지는 않았는데 아직 김민재 네. 선수가 그 경기 전에 이기혁, 이한범 선수한테 내가 뒤에서 다 봐줄 테니까 안심하고 플레이해라. 이렇게 안심하게 해주는 류의 멘트를 많이 해주고 좀 다독거려주고 나갔다 하더라고요. 야, 세리아 그 최고 수비수의 바이에른 뮌헨 수비수가 그런 얘기 해주면은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쵸. 네. 자, 저는 여러 가지 뭐 좋은 점 다 좋았지만 일단 상대 압박이 좀 체코가 어쩔 수 없이 이 팀이 정말 엄청나게 활동량이 많은 팀인데 그런 부분들 발휘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고지대 이슈도 있고. 그렇죠. 압박적인 부분에서 우리 미드필더진들이 좀 숨 쉴 수 있는 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틈에서 우리가 빌드업도 잘 됐고 백승호, 황인범 요 조합이 굉장히 좀 컨비네이션이 좋았다. 그렇죠. 그게 체코전에서 우리한테 굉장히 좀 유리했던 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뭐 김민재 선수 얘기도 했습니다만 김승규 골키퍼 뭐 세이브도 많이 했고 또 뒤에서 빌드업도 잘 도와주고 수비 쪽에서 리더십 조합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체코전 때는 잘 돌아갔다. 다만 2차전 멕시코는 다릅니다. 네. 여기는 뭐 고지대 이슈도 없고 개최국이고 그렇죠. 여기도 1차전을 또 승리를 했기 때문에 분위기 상당히 좀 좋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체코전에 조금 아쉬운 점, 아쉽다고 하면 그런가? 체코전보다 조금 개선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멕시코전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일단 저는 3백 자체의 집중력이 네. 더욱더 올라와야 된다. 지금 올라오는 흐름에 있으니까 네. 한 단계 더 올라와야 된다 생각을 해요. 사실 대회 전을 생각해 보면 뭐 트리나드 토바고나 엘살바도르 상대로도 네. 탄탄하지 못했고 그 전에 평가전들도 그랬고 그래서 야 이거 3백 본선 가면은 탈탈 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불안감에 비해서 체코전에서는 뭐 김민재 선수, 이한범, 이기혁 선수 3명이 굉장히 잘해줬단 말이죠. 근데 멕시코는
또 조금이라도 수비가 빈틈을 보이면 되게 눈치 빠르게 파고들어가지고 한 방에 비수를 날리는 그런 스타일의 팀이기 때문에 더욱더 높은 집중력, 실수를 더욱더 줄이고 공을 뿌리는 것도 더욱더 네. 빨리빨리 처리하는 그런 집중력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컨볼 그 경합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멕시코 그렇죠.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그래서 그 부분 확실히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윙백들이 이제까지 잘해줬지만 네. 측면에서 경합에서 좀 더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특히 멕시코는 윙백을 공격적으로 쓰는 팀이고 4-3-3 해서 측면 자원들이 둘씩 있기 때문에 경합에서 지면 안 된다 생각이 되는데 이태석, 설영호 선수도 체코전 때 잘 해줬어요. 많은 활동량, 많은 네. 스프린트, 전술적으로 오르락내리락하는 많은 움직임 다 좋았는데 결국 상대의 선수 한 명을 이태석이나 설영우가 제압을 하는 모습이 있었는가. 근데 멕시코는 먼저 그들이 우리를 제압하려고 덤벼들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 1대1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밀리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세트피스 수비인데 네. 우리가 체코랑 할 때 유일하게 조금 아쉬웠던 게 그 스로인 수비 하나였잖아요. 아, 네. 나머지 세트피스 수비는 잘한 편이지만 그리고 뭐 세트피스에서 먹힐 뻔했는데 오프사이드 트랩을 잘 쓴 장면도 있었고요. 멕시코는 체코만큼은 아니지만 또 키가 막 크진 않아도 끈질기고 그 눈치 빠르고 그런 세컨볼 네. 잘 따고 이런 팀 컬러가 세트피스에서도 발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끈끈한 좀 한국 선수들을 좀 괴롭히면서 어떻게든 우겨넣는 그런 세트피스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스로인 조심하라고 얘기했던 거 네, 기억들 하시고요. 네. 자, 저는 멕시코는 체코와 비교했을 때 훨씬 중원 압박이 강력할 걸로 그렇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황인범, 백승호 조합에 좀 변화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워낙 1차전 잘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대부분 선발라인을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지만 보통 그렇죠. 네. 백승호 선수가 그 황선홍 감독 땡 시절도 그랬고, 그러니까 상대의 압박이 세게 들어왔을 때 한 번씩 좀 그랬던 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왜냐면 황인범 선수도 앞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는 선수니까 백승호 선수도 뭔가 이렇게 경합하고 이겨내는 것보다는 볼을 잘 다루면서 이제 볼을 잘 차는 두 선수를 나가지고 중원 조합을 지난 경기 때 했었잖아요. 그 부분에 조금 변화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윙백들의 이제 공격 가담에 대한 아쉬움이 체코전 때는 좀 있지 않았나.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내려오면서 수비를 뭐 달고 오기도 하고, 뭐 이강인 선수도 박스 외곽에 들어와서 하는데 우리가 박스 안쪽에 숫자 싸움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요럴 때 우리 그 윙백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뭐 아예 올라가서 그쪽에서 깊은 곳에 크로스 올린 위치까지 가든지 아니면은 박스 안에 들어와서 좀 숫자 싸움을 해주든지 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으면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금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요즘에 3백 하는 팀들은 윙백이 올라가서 뭐 네. 롱볼 날라오면 헤딩 따고 이런 거 많이 보죠. 네. 또 3백이기 때문에 뒤에 대한 부담이 좀 덜하거든요. 수비 3명이 뒤에 있으니까. 포백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부담이 좀 있으니까 아니면 수비형 필름이 내려가야 된다거나. 근데 그런 부분들에 좀 아쉬움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2, 3선에서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 2, 3선에서 지금 뭐 예를 들면 전방 같은 이재성, 이강인 그리고 또 그 뒤에 있어 황인범, 백승호 이런 선수들이 중앙으로 손흥민이 내려왔을 때 들어가주는 움직임들이 좀 더 많이 나와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멕시코전 때는 조금 더 개선이 된다면 우리가 득점 찬스를 더 많이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멕시코의 남아공 좀 선발 라인업인데요. 아마도 여기에서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여기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업으로 나와서 상당히 좋은 경기들을 했습니다. 뭐 아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한 축구를 보여주진 않았고 남아공이 워낙 좀 허술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남아공전을 기반으로 이렇게 강약점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단 퀴노네스 선수가 이날 선발로 나온 게 약간 예상 밖이었어요. 많은 이제 현지 매치들도 뭐 베가라든지 이런 선수들의 윙어 기용을 예상했는데 최전방에 히메네스, 오른쪽에 알바라도와 더불어서 왼쪽에 퀴노네스가 나왔거든요. 네. 그 슈퍼스타들이 즐비한 사우디 리그에서 득점왕을 한. 그쵸. 예. 호날두보다 위에 있는 선수. 뭐 그런 선수가 퀴노네스인데. 근데 이 선수가 A매치 골이 없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대표팀에서는 별로 보여준 게 없으니까 네. 현지 매체들이 이 선수를 선발로 생각 안 했던 건데 과감하게 기용한 것이 적중을 했죠. 네. 퀴오네스가 안으로 파고들면서 두 번째 스트라이커처럼 활동을 하고 히메네스가 최전방에서 뭐 득점도 노리지만 굳은 일도 하고 알바라도가 측면에서 풀어주고 이 3백 조합이 남아공전 기준으로는 상당히 합이 좋았다. 아, 셀톱이. 네. 네. 이 퀴뇨레스가 보니까 이제 콜롬비아 사람인데 이제 멕시코 분이랑 결혼하고 멕시코 뛰면서 이제 귀화를 한 그런 케이스인데 이 골 넣고 또
그 16년 전 남아공 때 남아공한테 당했던 그 세레모니를 고스란히 또 돌려주는 나름 또 멕시코 팬들의 감성을 건드리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줬었는데 약간 부상이 좀 있다고 해서 이번 한국전 때는 뭐 선발로 나오네 만에 하고 있던데 이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아기레 감독이 역시 확실히 그 큰 대회도 많이 치러본 분이고 네. 그런 노련함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약간 전반적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나온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네. 상대를 일단 답답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답답한 상대가 조금 조바심이 날 때 공략하는 뭐 그런 경기 흐름을 잘 짚는 선수비의 눈치 빠르고 끈끈한 축구를 잘 보여줬던 것 같고요. 멕시코가 뭐 원래 전통적인 스타일이 그렇죠. 실질적으로 상대를 뭐 압도할 만큼 크거나 빠르거나 뭐 이렇다기보다는 아주 끈끈한 그런 어떤 국민적인 문화가 축구에 잘 반영이 되는데 그런 걸 전통적인 강점을 잘 살렸습니다. 네. 다만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하고 비교했을 때는 개별 선수들의 능력치가 조금 높진 않다. 그렇죠. 네. 뭐 진짜 전성기에는 너무 옛날이긴 하지만 우고 산체스 같은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 주전인 선수도 있었고 그 뒤에는 뭐 라파엘 마르케스는 바르셀로나 주전. 아, 그렇죠. 예. 네, 뭐 치차리토, 뭐 메뉴 주전. 네. 뭐 이런 선수들이 대대로 조금씩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빅클럽은 고사하고 빅 그렇죠. 리그에서 네. 주전으로 뛰는 선수도 거의 없습니다. 네. 전체적인 선수들의 레벨의 차이가 좀 있고 그리고 남아공 상대로도 좀 사이드백들의 어떤 수비 불안 같은 것들도 좀 거론이 되고 있고 특히 그 오른쪽에 레이스 선수 수비에 대한 그 지적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로 치면 이제 우리 왼쪽 공격 라인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 히메네스에 대한 특정 의존도가 너무 높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이거는 뭐 대안이 사실 없죠. 그러니까 저 라울 히메네스 말고 산티아고 히메네스가 또 다른 스펠링이 다른 네네. 히메네스가 있는데 그 선수가 폼이 정말 바닥이고 그래서 뭐 대안으로 국내파 공격수들 뭐 이렇게 선발하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라울 히메네스에 대한 의존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현지에서 예측하는 한국전 멕시코 예상 선발 라인업을 간단히 좀 보면 거의 뭐 그대로 가는데 한 세 자리 정도의 변화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수비 핵심인 몬테스 선수가 막판에 쓸데없이 퇴장을 당해가지고 한국전에 못 나오는데 여기가 이 몬테스 바스케스 조합이 우리 그 뭐 도쿄올림픽 때부터 해가지고 꽤 긴 시간 동안 호흡을 맞춰온 조합이더라고요. 그때도 저 콤비였어요. 네, 오. 그래서 요 조합에 대한 이게 흐트러지는 거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있고. 네. 그런데 저 몬테스 자리에 다른 백업 센터백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중앙 미드필더로도 많이 나오는 1차전 때는 이제 약간 부상 때문에 못 나왔었던 알바레즈 선수, 에드선 알바레즈를 센터백으로 넣을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 나라 전체 스쿼드에서 지금 에드슨 알바레스가 최고 스타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뭐 포지션이 어디가 됐든 뭐 아마 현지에서는 뭐 별로 불안하지 않네 생각은 할 것 같고 평가전에서도 센터백으로 썼었고요. 네. 그리고 에드슨 알바레스를 만약에 미드필더로 기용한다 했을 때는 뭐 리라 정도가 빠져야 되는데 리라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같이 쓰려면 한 명의 센터백 가야겠지 뭐 어쩌냐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현지에서는 큰 불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전문 센터백이 아니니까 뭐 그런 특성을 한국에 이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레이에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른쪽 백인 레이에스 선수가 약간 부상이 있다는 썰이 있고 네. 이럴 거면 교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좀 화제를 모은 2008년생의 그 힐베르트 모라 선수가 상당히 좀 창의적으로 미드필더에서 변수를 줄 수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 선발 가능성도 좀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네, 뭐 현지에서는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어느 나라나 한국도 네. 마찬가지인데 엄청난 유망주 나오면 야 빨리 써라 감독이 왜 안 쓰냐 얘가 천재인데 그 쇼츠로 하이라이트 막 보면서 감독 왜 안 쓰냐 악플 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지난 대회 이강인. 네, 뭐 그런 네. 거죠. 뭐 더 옛날로 치면 뭐 많은 분들 이런 모르시겠지만 2002년 때 윤정환 선수 같은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네. 나이가 아니고 굉장히 창의적인데 그쵸. 조금 수비력이 비교적 부족한 요런 선수를 중원에다 쓰면 좋겠다. 왜냐면 이 모라 선수가 중원에서 드리블, 뭐 스루 패스 굉장히 재치 있고 아주 창의성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걸 요구하는 여론이 있는 건데요. 굉장히 일리 있는 여론이고 실제로 모라 선수는 지난 골드컵 때 뭐 무슨 유망주 전형, 유망주 티오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냥 본인 실력으로 대회 도중에 주전 자리를 따내서 뒤로 갈수록 더 많이 뛰었던 바가 이미 있는 선수입니다. 야, 근데 2008년생이면 진짜 엄청 어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야말보다 만 17세? 어려요. 예. 네. 이런 선수인데 현지 언론에서 이제 평가한 걸 보면 남아공전이 좀 무겁고 안정적인 빌드업 위주의 축구를 했다면 모라를 투입을 해서 전진성을 좀 강화를 해서 한국 중원에 좀 균열을 내야 된다. 이 선수가 탈압박도 좋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있고 또 이 같은 맥락에서 이선에 이제 그
왼쪽 측면 퀴뇨네스가 뭐 부상도 살짝 있다고 하고 베가를 써야 된다. 베가를 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직선적인 스타일이고 네. 좀 과감하게 좀 경합해서 밀고 들어오는 스타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선수의 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언급이 되고 있고. 배가 뭐 쉽게 말하면 자국 리그 최고 스타 중에 한 명입니다. 네. 등번호 10번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인 게 오초아 선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엥? 이제 와서. 네. 이 선수가 뭐 다들 아시는 바로 그 오초아입니다. 네, 월드컵 6회 출전. 그렇죠. 이 선수가 지금 물론 팬덤도 있고 미디어가 좋아하는 선수라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지금 훈련장에서도 뭐 날아다니고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멕시코에 실제 많이 있고 그리고 지금 몬테스가 빠지고 이제 알바레스가 수비 쪽 내려오면서 수비 리더십에 대한 공백이 우려가 된다. 그래서 오초아가 들어가서 그런 리더십 발휘하지 않겠냐. 근데 현지에서 꽤 비중 있게 다루고 있던데 저는 진짜 싶더라고요. 현지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건 네. 뭐 우리도 저기 인터넷 매체를 겸하고 있어서 네. 생리를 알지 않습니까? 제목 장사. 아 그런 거. 제목에 5초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데 하여튼 좀 인상적이어서. 근데 일단 못하진 않아요. 그 월드컵 직전 3경기 평가전 중에서 네. 한 경기는 오초아 선수가 45분을 통으로 뛰었거든요. 네. 그 단순한 뭐 6회 참가를 위한 명예 뭐 치어리더 이렇게 온 건 아니고 여차하면 충분히 뛸 수 있는 기량을 유지하고 있는 건 맞긴 맞습니다. 나가토모랑은 다르다. 그렇죠. 나가토모는 진짜 선수는 다 부상당하지 않은 이상 안 뛸 것 같은데 오초아 선수는 일단 뭐 뛸 수 있는 기량은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뭐 지난 경기하고 비교했을 때 약간의 변화를 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뭐 막상 뚜껑을 딱 땄을 때는 몬테스 자리에 알바레스 들어오는 거 말고는 변화가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일단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네. 지난 경기 잘 됐는데 많이 바꾸는 감독은 흔치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대회전까지 선발 확정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뭐 좀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하지만 뭐 우리는 그렇게 현상을 봤지만 실제 대표팀 내에서는 정해져 있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지난 경기 때 우리가 이제 3-4-1 포메이션 이렇게 나왔었고. 근데 저는 약간 다르게 예상을 한번 해봤는데 일단 김종용 기자 먼저 한번 예측을 해보시면 거의 똑같네요. 저는 거의가 아니네 그대로네요. 예. 저는 뭐 홍명보 감독 성향도 그렇고 잘된 경기 굳이 손댈 필요 없다라는 생각도 그렇고 여기서 뭐 바꾸면 공격진 정도인데 지금보다 더욱 더 수비력을 강화하는 게 아니고 공격력을 강화하는 변화를 더 센 팀 멕시코 상대로 굳이 줄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이제 뭐 그대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약간 재미를 위해서 좀 변화를 준다고 하면 3-4-1-2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일단 그 전방에 투톱에 손흥민 오영규를 동시에 쓰고 손흥민 선수가 약간 좀 내려와서 이 선에서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그런 형태로 평가전을 우리가 치른 적이 있기 때문에 3-4-2-1이랑 거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 약간 그렇죠. 대신에 저는 이강인이 안쪽에 들어와서 이제 그 약간 역삼각형 형태로 공격 라인이 구성이 되지 않겠느냐? 이강인이 거기 있고 손흥민이 투톱에 있지만 세컨 스트라이커다. 이거랑 3-4-2-1이랑은 사실 거의 똑같은 건데 이제 그렇죠. 네. 거의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차이 이 정도 있다고 볼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오현규를 넣으셨다는 게 그렇죠. 다른 스트라이커 한 명 더 넣으셨다는 게 큰 차이인 거겠죠. 네. 일단 멕시코가 초반부터 본인들이 주도하는 경기를 안 할 것 같아서 홈인데도 네, 약간 좀 조심스럽게 운영하는 스타일이셔가지고 이분이 또 아기레 감독이 그런 형태로 나온다고 보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힘을 줄 수도 있지 않겠냐.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적응을 했다 하더라도 후반으로 갈수록 멕시코가 더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런 홈인데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전반에 우리가 힘을 좀 준다고 보면 그런 가능성. 그리고 멕시코는 체코에 비해서도 훨씬 좀 강력하게 압박을 걸 거고 또 기본적인 이 선수들의 스타일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약간 좀 어그레시브한? 네, 표현 네. 안 그런데요? 네. 되게 좋은 표현 쓰셨는데. 약간 아까 좀 다른 표현을 쓰려다가 네. 좀 반칙을 불사하는 그런 그쵸. 몸싸움 많이 할 건데 네. 기본적인 우리 선수들의 성향이 좀 약간 유순하고 좀 안 싸우는 성향이라고 좀 봐서 옌스가 뭐 왼쪽 윙백이든 중앙 미드필드든 다 볼 수 있는 선수니까 어디든 아무튼 필요는 네, 하다. 네. 싸움닭이 필요하다. 네, 그런 거 하나 하고 또 이 선수는 우리가 온더볼 상황일 때 본인이 어떤 위치에 있든 박스 안으로 타격하는 움직임을 굉장히 많이 하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난 경기 때 아쉬웠기 때문에 이런 조합도 가능하지 않겠냐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옌스는 뭐 선발이든 교체든 저는 굉장히 필요한 선수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예, 지난번 경기는 그 대신에 엄지성 선수가 나왔는데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 지난 경기 선발 제외는 저는
저 혼자만의 생각인데 이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상대가 세트피스에 강하니까 반칙을 좀 덜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좀 약간 경합 상황에서 그래도 반칙을 좀 덜 할 수 있는 구성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자, 그리고 뭐 포백 가능성에 대한 뭐 이야기가 어떻게 있나요?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현재로서는 네. 좀 낮다, 네.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로소 코치가 그 포르투갈 자국 언론과 좀 그 경솔했던 나중에 인터뷰에서 논란됐던. 예, 네. 파이브백을, 그러니까 3백을 왜 도입했느냐? 우리 조회 내 강팀과 상대할 때 쓰기 위해서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잖아요. 네. 우리 조에서 제일 센 팀 멕시코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상대로 4백 쓰고 나름 경기는 3백 쓰고 이러면 일단 도입 취지가 안 맞기 때문에 아마 최소한 이번 경기까지 3백 쓰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이 지역 예선 다 끝나고 나서 이 변화를 준 것 자체가 이제 지역 예선에서 우리가 어쨌든 강자의 위치에 사는 거지만 본선을 생각해서 이걸 도입을 한 거니까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 경기 어떤 식으로 흘러가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는 네. 제 개인적인 예상, 네. 그냥 개인적인 예상은 한 뭐 1대1이나 아무튼 무승부 생각하는데요. 일단 이긴다는 생각은 상상조차 잘 되지 않는다. 네. 솔직히 그렇다. 우리가 4강 갈 때도 조별리그 2차전은 못 이겼고요. 예. 16강 갈 때도 아르헨티나 그러니까 2002년에 그냥 정리해서 네. 역대 한국은 월드컵 조별리그를 지금 12회 진출이니까 앞서 11회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한 번도 2차전 이긴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무 아니면 패예요. 네. 둘째, 중남미, 뭐 북중미 이렇게 다 통틀어서 아메리카 상대로 월드컵 본선에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네 진짜. 아프리카, 유럽은 다 이겨봤는데 저길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런 조합이네요. 또 그 둘이 2차전에 만나는 거니까. 그 멕시코는 개최국이고 네. 본인들의 개최국일 때가 기준에 2번 있었는데 다 조별리그 2승 1무로 통과했고요. 음. 요런 지표들의 조합이기 때문에 네. 한국이 엄청 상승세고 조금 잘할 거라는 예상을 담아서 솔직히 두뇌 풀가동 간신히 무승부 생각한 거거든요. 네. 저도 이상한 어떤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렇습니다. 1대1 정도 예상하셨고 저는 이제 2대2 역시 무승부. 네. 그 멕시코가 무실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남아공전에서의 경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골을 넣을 수 있다고 보고 충분히 불안한 면이 있다. 네. 우리 역시도 무실점을 하긴 쉽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김정민 선수 1대1 했길래 저는 2대1 했고요. 근데 솔직히 무승부만 해도 굉장히 좀 박수받을 대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개최국 상대라는 거는 쉽지 않고 멕시코는 개최국이 아닌 제3국 네. 주로 이제 유럽에서 만났을 때도 한국이 이제 계속 졌던 상대이기 상성이 때문에. 너무 안 좋아요. 예. 멕시코 만나면 우리가 뭐 좋은 경기를 했던 기억이 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멕시코가 뭐 제가 계속 좀 끈질기고 네. 눈치 빠르고 이런 얘기 하는데 거기서 파생되는 게 뭐냐면 상대를 긁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서로 긁으면서 멕시코 본인도 조금씩 흥분하지만 네. 니들이 먼저 흥분하면 니들 손해임. 그러니까 이렇게 긁는데 네. 요런 좀 눈치와 그 좀 치사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물밑에서의 심리 싸움. 네. 요런 거를 자꾸 걸기 때문에 이런 데 대비를 좀 심리적으로 하고 들어가야 될 겁니다. 맞습니다. 스페인어를 잘하는 이강인 선수가 상대에게 적당한 대응을 잘 해주길 바라면서. 네. 예. 자, 아무튼 멕시코전 우리 선수들 좋은 경기 펼칠 수 있게끔 많은 응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